거기 오늘 할 게 뭐냐면 결국은 그래프 우리가 그리는 거 할 거니까 결국은 아마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몇 개 안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개념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여러분이 봤을 때 요 잘라 이렇게 잘라 여기 뭐라 부르냐면 증가 함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뭘 먼저 판단을 할 거냐면 증가하는구나. 여긴 뭐하지? 감소하는구나. 여긴 뭐하죠? 증가하는구나. 이걸 먼저 확인할 거야. 증가하는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뭘 배웠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양수예요. 증가하는 구간에서 점을 하나 찍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양수예요. 증가하는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양수야. 그래서 이 증가하는 구간의 모든 점에 대해서 F'X를 계산하면요. 걔가 0보다 큽니다. 증가하는 구간은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예요. 이해되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감소하는 구간은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수냐면 음수야. 음수.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수? 음수. 이해되죠? 증가하는 구간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니네가 도함수의 부호를 알잖아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어. 주어진 그래프가. 도함수가 양수면 뭐 한다고? 증가해. 도함수가 음수면 뭐해? 감소해. 도함수가 증가하면 뭐해? 도함수가 양수면 뭐해? 증가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요거보다 한 차원 위죠. 차수 하나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 fx가 만약에 2차야. 미분하면 몇 차지? 1차예요. 1차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2차를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럼 뭐를 미분하면 2차지? 3차를 미분하면 2차지.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으니까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돼.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차수에, 그러니까 하나씩 차수 올라가면서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1차를 통해서 2차를 그릴 수 있고. 왜? 얘네 부호를 판정하면 이게 도함수예요. 이게 fx입니다. 이게 원함수죠. 구조가 이렇다고. 도함수의 부호를 알면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원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어. 그럼 얘를 그릴 수 있잖아요. 요 위에 차수를 그릴 수 있죠.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야 우리 지금 할게. 근데 이게 충분히 이해 가죠? 증가하는 구간은 F'X가 0보다 크다는 거 느껴지지? 그렇다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봐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요. 증가하다가 뭘로 바뀌어? 감소로 바뀌는 요 순간이 있어요. 뭐에서 뭘로 바뀐다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 이 점을 뭐라 부르냐면 극대점 이렇게 부릅니다. 극대라고 보통 표현해요. 극대. 쉽게 얘기하면 함수값 중에 제일 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함수값 중에 제일 큰데. 약간 최대값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 어쨌든 함수값 중에 제일 큰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요 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를 극소라고 부릅니다. 극소점이라고 부르고 흔히 극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통틀어서 우리가 극값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 순간 극대라고 부르고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요 순간이 있어. 극소라고 부른다는 거. 이해되지? 이 특징이 또 뭐냐면 극대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X축하고 평행합니다. 맞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극소인 구간에서요, 접선의 기울기 0이에요. 대략적인 그 추세를 한번 봐봐. 증가함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야. 감소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음수로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양수다가 당연히 뭐를 거쳐서 음수로 바뀌어? 0을 거쳐서 음수로 바뀌겠지. 야, 양수다 갑자기 0으로 음수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수다가 점점 음수 중에 커지는 거죠. 0이 됐다가 뭘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어. 그래서 극대나 극소가 되는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는 거예요. 대략적인 이해는 되지. 이걸 할 거야, 지금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아, 이런 걸 배울 거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 빨리 와.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시작해 볼게. 여긴 죄다 이론인 거야. 죄다 이론입니다.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 전반적인 추세를 얘기한 거야. 이런 걸 배울 거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워 죽겠네, 씨. 더워서 23명인가 죽었다는데, 여태까지. 아, 너무 더운 거 아닌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 별표인데요. 정의야. 정의.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정의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x1이 x2보다 이러면 fx1이 fx2보다 이렇다. 무슨 말이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진다는 거야, 그냥.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야. 알았지? 거꾸로 x1하고 x2가 이런 관계면 함수값이 바뀐다. 이렇게.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죠.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예요. 일단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거 뭐냐면 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말할 때 미분은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 증가함수의 정의 안에는 미분이 없어요. 그냥 함수값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감소함수의 정의도 미분이 없어. 뭘로만 얘기해? 함수값의 크기로만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를 정의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지.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도함수가 양수고, 감소함수에서는 도함수가 음수고,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알아차렸다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봐. 증가함수를 그렸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가함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감소함수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더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적혀 있으니까 2번도 별표입니다. 별표하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밑줄 그어줘. 미분 가능하고. 그럼 봐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그린 이 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맞지?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미분? 불가능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미분 불가능이잖아. 첨점이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얘기할 때 미분은 안 들어가는데 거기 그래서 적어놓은 거라서 밑줄 그어한 거야. 이제부터 무슨 함수를 다룰 거야? 미분 가능함수를 다루면. 알았지? 이건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니까 이런 거 안 한다고. 미분 가능함수를 다루면 f'x가 0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f'x가 0보다 작은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된다. 네. 알았죠? 그래서 거기 명제는 중요하니까 2번을 별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f'x가 0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f'x가 0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알겠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fx를 선생님이 x 세제곱이라고 해볼게. 요건 중요하니까 요것도 기억해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x 세제곱 함수야. 잘 생각해봐. x 세제곱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져. 이게 x 세제곱이야. 그럼 질문이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맞지? 근데 재밌는 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0. 0.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f'0이 0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그럼 이 함수 입장에서는 f'x는 0보다 크다라고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맞죠? 왜? 0인 순간도 있잖아. 그래서 0을 붙여줘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증가함수인데 증가함수. 증가함수야? 뭐가 0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 접선의 기울기 0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 증가함수 중에는.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인 순간도 있다란 얘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봐봐. 그 2번 명제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는 게 맞지. 니네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2번 명제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는 거 맞지? f'x가 0보다 크면 증가. 이건 맞는 말. 이건 참인 명제예요. 잘 봐. 주어진 명제는 참입니다. f'x가 0보다 크면 증가가 맞지. 자, 이거의 역명제는 뭐예요? 역.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거짓이라고. 이게 발레라고. 이게 성립하지 않는 예예요. 증가함수죠? f'x가 0보다 크기만 합니까? 아니지. 뭐인 경우도 있어? 0인 경우도 들어있다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역명제는 거짓이에요. 그럼 이게 참인 명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명제가 참인 명제니까 거기도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런 명제가 있죠. fx가 무슨 함수면?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가 있어? 0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알겠지? 2번하고 3번을 잘 기억해 두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증가함수예요. 그럼 f'x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같을 수 있어요. 이거야.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냐? 맞는 말입니다. 야,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 봐봐. 이거의 역도 거짓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니까 니네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함수에 명제가 참이다, 역명제가 참이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역을 써볼게 선생님이. 니네가 이제 대답해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다. 이게 거짓이거든? 왜 거짓일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는 증가함수다. 맞아, 틀려? 틀렸단 말이야. 이유는 발레가 있어요. 적어놔 거기다가. 무슨 함수냐면 fx가 상수함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은 거야. fx가 상수함수면, 상수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죄다 무슨 수야? 0이죠? 상수함수는 f'x가 0이거든. 0. 알았니?
그럼 상수함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맞는 말이잖아. 0이니까. 하지만 fx가 증가하는 건 아니죠. 또는 이런 함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런 함수도 있단다. 보이니 이런 거? 이것도 발레야. 요런 함수도 있어요. 감소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감소하지 않는 함수. 증가하다가 잠깐 멈춘 거죠.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증가해요. 그럼 이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잖아. 그럼 증가함수냐? 여기 구간에서는 증가하지 않지. 증가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이런 발레도 있고 상수함수의 발레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잘 기억해.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참. fx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크다. 거짓. 이유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서요. 그래서 fx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참. 그런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fx는 증가하다. 거짓입니다.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다. 알았지?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감소함수는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지? 네. 그럼 우리 뭐 배운 거야? 저거 한 번만 다시. 이거 증가하잖아요. 여기는 유지되지. 증가하지. 그러니까 증가함수는 아니야. 요 구간에서는 증가하지 않잖아. 이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거든. 알겠지? 지금 뭐 배웠다고요?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수면 f'x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큰 건 맞아. 뭐도 될 수 있다고?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가 양수면 그 함수는 뭐 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지. 도함수가 음수면 뭐 한다? 감소한다. 잘 봐봐. 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할 건데, 자,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모른다고 칠게요. 미분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거예요. 4x 빼기 4인 거 맞아? 자, 우리는 1차 함수는 그릴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4x 빼기 4를 그려요. 이게 4x 빼기 4입니다. f'x를 그렸죠? 여기가 얼마지? 1이야. 여기가 x축이거든?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무슨 수라 부르지? 양수인 구간이에요. 누가? f'x가 0보다 크죠. 여기가 감소입니다. f'x가 뭐 하는 거야? 음수인 구간인 거지.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 무슨 함수를 그리는 거야? fx는 증가함수를 그리시는 거고요. f'x가 음수면 fx는 무슨 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뭐해?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게 2차 함수 개형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대칭 축이라고 부르죠? 지금부터 우리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을 뭘로 구할 수 있냐면 f'1이 0 되는 x값으로서 구할 수 있어요. 도함수가 0 되는 x값. 거기가 대칭축이거든.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되니까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고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알았지? 그래서 교과서에는 4차 함수 그래프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이상은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증가감소입니다. 넘겨볼게. 거기 뒤에 가면 문제 4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증가함수 파트에 내신 문제로 요런 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2차 함수 관련된 내용 요게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을 써보세요. 자, 문제 1번에 1번부터 해볼게. fx라는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어. 거기 밑줄 그어. x1이 x2보다 그러면 fx1이 fx2보다 그렇다. 무슨 함수란 얘기야? 증가함수. fx가 증가함수란 얘기예요. fx가 뭐가 되도록? 증가함수가 되도록 a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fx가 증가함수란 얘기니 얘들아. 그러니까 명제가 바로 떠올라야 돼. f'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걸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실수해가지고 fx가 증가하는데 f'x가 0보다 크다만 풀어버리면 틀리는 겁니다. 알았죠? 0보다 크다만 푸는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는 거라고 기억해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빨리 미분을 하는 거죠. 이 명제를 갖고 자 이제 미분을 하시면 3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x에 플러스 2a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어떤 x에 대해서? 거기에 써있잖아. 임의의 실수 x1, x2니까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f'x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그럼 뭐 푸는 거야?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푸는 거는 판별식을 풀겠죠.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몇 a? 2, 3은 6a, 0 이하다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0보다 뭐하고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는 요소는 뭐냐면 등호를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fx가 증가니까 f'x가 0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든 알고 있어. 그러니까 0보다 크다를 풀어. 틀리는 겁니다. 알았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죠.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거 풀 때 2차 함수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니까. 2번. fx는 3분의 1에 x의 세제곱. 와, 더 죽겠네. ax 제곱 더하기 3ax. 밑줄 그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밑줄.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얘기는 fx가 무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fx가 무슨 함수?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증가하던가 감소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증가하던가 항상 감소하던가. 일반적으로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시던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알았지? 우리 기본 상식 또 하나 얘기할까?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데 여기 봐봐. 기본 상식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1차 함수 배울 때 니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니? ax 더하기 b라고 하고 그 외울 때 뭐라고 했냐면 a가 0보다 크면 뭐라고 불렀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 배워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 배워.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고 배워요. 2차 함수로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면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그리지 그림을? 아래로 몰록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몰록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다항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알려줘.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무조건. 2차든 3차든 4차든 5차든 모든 다항함수 다 똑같아. a가 0보다 작으면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봐봐. 얘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야? 3분의 1이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그럼 뭐는 아니란 얘기야? 감소함수는 아니란 얘기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알았지? 모든 다항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도 최고차항에서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항상 증가해야 되니까 얘밖에 안 되는 거죠? 함수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야? 증가야, 증가. 증가하니까 뭘 풀어?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면 돼요. 알았죠?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빨리 미분을 쳐요.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뭐 하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다. 증가하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또 판별식을 푸는 거예요. 판별식을 풀어주면 된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0 이하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오, 뭐야. 답이 잘못됐네. 그래서 답은 3입니다. a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니까. 이해되죠? 알겠죠?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말썽이 있나? 야, 왜 이렇게 덥냐? 문제를 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밑줄 그으실래요? 열린 구간 1에서 3까지 감소한다. 그 열린 구간 1부터 3까지라는 얘기는요. 1부터 3까지라는 얘기죠. 요 범위에서 감소한다. 저 범위에서 감소한다는 얘기. 이 범위에서 감소한다. 그러면 감소한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무슨 수여야 돼? 음수지.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저 함수를 미분을 하시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a예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1하고 3까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풀어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 느낌이 있다고. 이렇게 x축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그린 게 f'x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 대칭축이겠죠? x는 그 1이겠지? 이렇게. 맞니? 대칭축 x는 1 맞지? 아, 이거 맞지? 대칭축 x는 1. 문제가 뭐라고요? 1부터 3까지 감소한다고. 아, 그럼 1은 여기 있잖아. 그럼 3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고.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1부터 3까지 안에서는. 그럼 3은 어디 있어야 돼? 요 정도에 있어야 되지, 3이. 그래야 여기가 무슨 수야? 음수인 거죠?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3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 3 와도 돼, 안 돼? 되죠? 이거보다 더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3의 위치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지. 알겠나요? 요건 지금 제가 푸는 게 이게 약간 2차 함수, 그쪽 파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 냄새가 많이 난다고, 여기 풀 때는.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니까. 됐니? 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3을 대입한 함수 값은 f'3은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3을 넣으시면 돼요. 3을 넣으면 얼마야? 27 마이너스 3, 6, 18 더하기 2a가 되겠죠? 0 이하야. 그럼 얼마냐? 2a가 마이너스 9 맞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리고 뭐 당연한 건데 뭐 당연하겠죠. 야 F1은 어때야 돼? 0보다 작겠지. F1 자체가 0보다 컸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F1을 구해보시면 F'1을 1 넣어봐. 얼마지? 마이너스 3 플러스 2a니까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0보다 작아야겠지 뭐 이런 거지 당연히. 이건 계산해보면 뭐 당연한 걸 알 수 있어요. 얘 사실은 얘만 지금 그림 그린상 이 F'3만 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사실은 계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지. 이 빨간색으로만 처리가 되니까. 맞아? 얘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얘만 X축 아래로 내려오면 얘는 그냥 같이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푸는 건 별거 없단 말이야. 이거 하면 끝이야. 그럼 잘 들어. 이게 미분이야? 2차 함수야? 이게 수투 문제야? 2차 함수 문제야? 지금 제가 푼 게 니네 생각해봐. 2차 함수 문제인 거 같냐? 미분 문제인 거 같니? 2차 함수예요, 메인이에요. 미분은 그냥 이거 한 번 했어. 미분 끝.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오면 못하는 게 이 수투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가 잘 안 되면 못하는 거야. 왜? 미분은 한 번 하면 끝나거든요. 알겠죠?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문제에 부등식 풀이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 1학년 거 다시 찾아보라는 얘기인 건 아니고 지금 나올 때마다 하나씩 잘 체크하면 돼. 어차피 나오는 게 뻔하니까. 4번.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증가한답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9x 플러스 2가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증가한다.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f'x는 0보다 뭐하다고요? 크거나 같다고. 이걸 풀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빨리 미분해 주시고 위로 볼록이지 이번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려서 x축 쪽 그려주시고요. 단위 대칭축이 얼마냐면 x는 얼마야? 빨리 나누고 2로 나눠봐. 얼마지? 뭐야 3 나누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a인가? 이렇게 되죠. 문제는 이제 이거는 뭐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지. 맞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확실한 건 마이너스 1과 1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근을 알파 베타라고 쳤을 때 요 안쪽에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등장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 무슨 수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맞니?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둘 다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서 f에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f에 프라임 1을 집어넣은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줘야 된다고. 둘 다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도함수가 x축보다 위로 올라갈 거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얼마니? 마이너스 3 플러스 2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랑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9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너랑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지.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센 애도 있으니까 나중에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았죠? 지금 한 게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면 이제 뭐 하냐면 아까 얘기한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극대, 극소.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별표 극대에 정의가 있고 극소에 정의가 있어요. 먼저 극대의 정의부터 해볼게.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지. 그대로 써볼게. 모든 x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거기 밑줄 그을래?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그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값이 어떤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보다 죄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FA가 대장인 거죠. FA가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여야 돼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 그런 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 그 열린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제일 큰 놈이 있어야 돼요. 아주 심플한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가 A라고 칩시다. 그럼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노란색 부분에서 함수값이 제일 큰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함수값이 제일 크지? 맞아요? 요게 FA 값이잖아. 요게 함수값이 제일 큰 거 아니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부터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극대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게 극대예요. 이게 극대라고. 극대. 극대. 그럼 애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를 x는 a라고 잡았어. 그 다음에 임의의 열린 구간, 어떤 열린 구간을 잡는 거야?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 그럼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히겠죠? 이렇게. 맞니?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어요. 얘들아, 그러면 노란색 그래프 안에서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애가 어디야? 이 노란색 부분 안에서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애가 있어, 없어? 없죠? 요렇게는 극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잘 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동안 극대의 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분이 안 들어갑니다. 함수값으로만 극대를 정의해. 함수값으로만. 그러니까 극대는 뭐라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애를 말하는 거야.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안에서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애가 있으면 극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맞아? 심지어 봐봐.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x는 a라고 해볼게. 그리고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그래프를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얘가 함수값 중에 제일 큰데 맞지? 이건 극대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그래프는 미분 불가능한 그래프지? 하지만 극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얘기할 때는 미분이 필요가 없어, 일단. 정의할 때는. 알았지? 극대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어떤 구간 안에서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애가 존재하면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봐봐. 이런 건 안 나올 텐데
극대입니다. 극대라고요. 내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으면 그 구간 안에서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애가 있죠. 그럼 얘는 극대예요. 이걸 극대라고 부른다고. 야,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할 거야. 어떠한 열린 구간을 잡아 그 함수값, 그 구간 안에서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애가 있어? 그럼 극대라고. 알았지? 그럼 극소는 뭐야?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있으면 극소예요. 알았지?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있으면 극소, 함수값 중에 제일 큰 애가 존재하면 극대. 오케이? 그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들아, 그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니네가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언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봐봐. 아니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이 존재를 하려면은 이렇게 요 언덕 같은 데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아야 얘가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으로 선택되니까 요게 극대예요. 여기도 봐.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애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얘가 극소입니다. 여기도 극대가 되겠지. 그럼 여긴 뭐가 될 거예요? 극소가 되겠죠. 여긴 뭐가 될 거야? 극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언덕 혹은 이게 움빅파인데 여기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알겠지? 함수값 중에 제일 큰데 또는 작은 데가 있으면 극대, 극소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극대일 수 있고 극소일 수 있어요. 알았지? 그 다음에 니네가 또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그림 그려놨죠?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그림상에서 극대, 극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 그래프 한번 봐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A 지점에서의 참고로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야. 이거 fx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가 x는 A라고 치면요.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A, FA. 그럼 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x는 A에서 극대. 또는 x는 A에서 극대값 FA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FA가 뭐냐면요.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값을 극대값 이렇게 불러요. 물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극소면 x는 b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b, fb라고 이게 fx라고 치면요. b, fb가 되겠죠. 그럼 이 fb를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고? 극소값 이렇게 불러요. 극소값.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함수값입니다. 점의 y좌표를 찾으라는 거예요. 알았지?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그걸 극대, 극소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걸 줄여서 극값 이렇게 부릅니다. 극대, 극소를 통칭해서 극값 이렇게 불러요. 극값.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넘겨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명제도 중요하니까 별표.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명제가 별표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지? fx가 x는 A에서 일단 미분 가능해야 돼.
아니 내가 아까 들어준 예 중에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 있지.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수투에서 다루는 건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만 다룰 거거든요. 왜냐면 다항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미분이 거의 가능한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미분이 가능한데 x는 a에서 뭐라고요? 극값을 가지면. 이 극값을 가지면이란 말은 극대 또는 극소란 얘기야. f'a가 0이다. 이거 중요한 명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요. f'a는 0이에요. 그 무슨 말이야? f'a가 0이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의 0이라는 얘기죠. 접선의 기울기의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축하고 평행한 접선을 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했으니까 그 그림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에요. 극값을 가지면. 근데 이게 참인 명제거든요. 영명제가 있어요.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이냐 극값을 갖는다 라는 말은 거짓 명제입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인 게 맞아요. 그런데 f'a가 0, 다른 말로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그 점이 반드시 극값은 아니야. 아닌 경우도 존재해. 그 예가 아까 제가 들었던 예인데 발레로 fx를 x세제곱 정도라고 보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x세제곱 함수의 그래프는 그려지길 요렇게 그려지죠. 요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건 맞죠. 그러니까 f'0이 0인 건 맞아요. 야,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극값이냐? 극값이 되려면 함수값 중에 제일 크거나 작은 놈이 있어야 돼요. 요 0을 기준으로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렇지가 않지. 그래서 얘는 x는 0에서 극값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안 됩니다. 극값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놔야 돼. f'a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값인 건 아닙니다. 알았지? f'a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값이 되는 건 아니다. 오케이? 봐봐. 여기 봐. 이러면 극값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0이라는 얘긴요. x는 a가 이렇게 할게. 극값의 후보야. 후보. 이건 팩트입니다. f'a가 0 되는 애들은 극값의 후보예요. 극값의 후보야. 그러니까 극값이 되려면 100% f'a는 0이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 되는 순간이어야 된다고? 0 되는 순간이어야 돼. 그게 극값의 후보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림 그렸지만 이게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고 치면요. 보세요. x는 a가 있지? 얘 뭐라고 부른다고? 극대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이건 극대 맞지? 잘 들어. 이건 극대가 맞지? 그러면 극대가 되려면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극대가 돼. 지금 얘는 왜 극대가 아니냐면요.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그냥 양수예요. 안 바뀝니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계속 증가만 해. 그러니까 극값이 생길 수가 없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극값이 아니야. 그러니까 극값의 후보는 찾아놓고 어떻게? 프라임 A가 0 되는 걸로 찾아. 그 다음에 확인을 해.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나? 안 바뀌어요? 그럼 버려. 극값이 아닌 거야. 바뀌어? 그럼 극값이에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여기 보면은 x는 b라는 요 위치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극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 알겠지? 그럼 극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f'x가 0 되는 애를 찾아. 그 다음에 걔 주위로 부호를 봐. 부호가 바뀌냐? 그럼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왜? 플러스가 뭐라고? 증가. 마이너스가 뭐 감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극대. 얘는 감소해서 증가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해서 증가니까 극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증가, 증가야. 안 돼. 또는 감소, 감소가 돼도 안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주어진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감소해. 이렇게 여기서는 접선의 기호에 0 되는 애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x는 c라고 할게. 그럼 f'c가 0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보면은 0의 이 c의 왼쪽은 감소하죠. c의 오른쪽도 감소하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잖아. 그럼 극값이 안 된다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어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나 작은 걸 얘기할 수 있다 없다고? 없다고. 맞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니까 잘 알아두시고 기억해놔. 극값을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값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찾아줘야 돼. 부호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극대 극소가 한 그래프 안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2차 함수는 그렇게 배웠잖아.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이죠. 증가 함수의 변화가 한 번씩밖에 없잖아요. 봐봐. 극소예요. 극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3차 함수는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극대, 극소.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극소, 극대, 극소. 5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가 여러 개 생겨. 알았지? 그 다음 잘 봐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야 돼. 극대가 나왔죠? 반드시 극소입니다. 순서대로 나와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그러니까 극대 다음에 극대 올 수 없어. 극대 다음에 극대 올 수 없다고.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선 그래. 알겠지? 미분 가능한 그래프인데 극대 다음에 극대가 오는 그래프 한번 그려봐. 내가 상 줄게. 못 그려요. 그릴 수가 없어. 연속인 그래프를 생각해봐. 극대를 찍었지. 그 다음에 다시 극대를 만들어봐. 못 만들어요. 반드시 극소가 나오게 돼 있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순서대로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놔. 다 문제풀이에 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최대 최소랑 별도로 생각한다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게 극대,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게 극소,
그러니까 마치 최대값, 최소값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느낌이 다른 거야. 봐봐. 여기가 x는 a라고 치고 여기가 x는 b라고 해볼게. 그럼 선생님이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의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걸랑?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제가 그린 그래프 안에서 최대값은 어디예요? 최대값은 어디야? 이게 최대값이 맞죠?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극대인가? 극대가 아니에요. 왜 아니지?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열린 구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간의 양 끝값은 안 치지.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들어와서 만약에 어떤 열린 구간을 잡잖아? 그럼 이 열린 구간 안에서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극대를 말할 수가 없어. 그럼 극대는 반드시 이런 애들에서 생기는 거지. 극대, 극소, 뭐 이렇게. 여기가 극소,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지. 맞니?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최소값은 어디예요? 최소값. 여기가 최소값이야. 아, 그러니까 극소값이 뭐가 될 수는 있어? 최소값 또는 극대값이 최대값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알았지? 근데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 극대, 극소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최소값이 꼭 극소값이지. 그래프상 그렇잖아. 그치? 맞아? 아니,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극소면서 최소잖아요. 이건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는. 그러니까 상황마다 조금 바뀌는 거는 맞아. 그래서 극대랑 극소는 좀 다르다. 아니, 그러니까 최대, 최소랑은 좀 다르다. 근데 만약에 그림을 그렸는데, 야, 이거 누가 봐도 최소값이면서 극소값이잖아. 이런 거 된다고. 알겠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도 될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그렸다면 얘가 무슨 값이고, 최소면서 극소고, 얘가 뭐예요? 최대면서 극대겠지. 이런 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최대, 최소랑 극대, 극소를 생각할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하라. 그 말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극대, 극소를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지?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쉬는